자,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것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첫 번째, 파일 업로드에 대한 얘기를 쓰시려면 이제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세요. 지난번에 할 때는 이제 JSP 할 때는 코스 라이브러리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제 스프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 얘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 디펜던시를 찾아보니까 1.4 버전 정도. 얘도 이제 2018년 버전이던데. 그 코스 라이브러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한 개 찾으셔야 되고요. 찾아서 써서 이제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둔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카페에서 찾을 때는 파일 한 칸 띄고 업로드 이렇게 이제 찾아주세요. 나중에 그 텍스트로 파일 업로드를 뒤에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하기가 좀 어려웠었네요. 파일 업로드라고 써주시고요. 한 칸 띄고 그 중에 이제 폼.xml 여기 6372번 글 거기 보면 이제 서버 파일 업로드 처리와 서버 운영 위치 이렇게 해서 폼.xml 쓴 게 있습니다. 폼.xml을 클릭해 보시면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컨트롤 F 눌러서 저희가 이제 파일 업로드 붙여서 파일 업로드 이렇게 붙여보면 이제 파일 업로드엔 디펜던시가 써져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됐으면 이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긁읍니다. 요 부분만 디펜스만 긁겠습니다. 디펜던시만 긁어서 복사하시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서버는 죽일게요. 서버는 죽이고 폼.xml 여세요. 여시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후반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써놓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관리가 좀 편하겠죠. 그 전체 레이아웃 전에 파일 업로드를 뒤쪽에다 스프링 DB 처리 뒤쪽에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당겨하겠습니다. 컨트롤 V. 파일 업로드에 대한 디펜던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정렬이 잘 안되면 컨트롤 Shift F 눌러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내시고 저장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다운로드하고 설치가 됩니다. 디펜던시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업로드에 대한 디펜던시를 우리가 쓰려는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을 한 개 선택을 해서 이제 디펜던시를 잡아줘라. 아시겠죠? 파일 업로드 파일을 여기 커먼스 파일 업로드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카페에 오세요. 카페. 그건 이제 되도록 남겨놓고 다시 이제 뒤로 가시면 리스트에서 그 폼.xml 해결했으니까 그 위에 웹.xml 있네요. 웹.xml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웹.xml에서 멀티파트로 들어올 때 멀티파트로 들어올 때에 저희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컨피그라는데 여기 보시면 서블릿 안에 서블릿 app 디스패치 서블릿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안에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멀티파트 컨피그 해가지고 얘가 웹으로 제가 서버 쪽으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서블릿 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멀티파트 컨피그를 이제 여기 부분을 복사하는 거죠. 어디다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잘 아시면 되는데 웹.xml입니다. 웹.xml 저희 웹.xml을 여기 웹.xml입니다. 웹.xml에다가 그 설정 부분 서버에 파일을 올릴 때 설정 부분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웹.xml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죠? app 서블릿을 만든 것 중에서 로드온 스타터 밑으로 그 태그는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으셔도 상관없으신데 이렇게 이제 밑으로 저희가 이제 써줘서 사용하시면 되고 정렬하는 것은 컨트롤 Shift F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카페가 지금 한 줄 단위로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Shift F 누르시면 정렬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정렬을 해줘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로케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 C 드라이브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버 위치, 서버가 돌아오는 리얼 패스 위치 그쪽에다가 보통 담아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서버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세요.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템프 쪽으로 가자. 역슬래시 2개 친 거는 얘가 자바 문자열에서 역슬래시 2개를 한 개로 취급을 한다. 아시겠죠? 한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2개를 친 거예요. 2개. 이걸 특수문자라고 이해해야죠. 특수문자. 역슬래시 한 개로 표시가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용량이 적으면 메인 메모리, 램을 사용합니다. 램. 올라가는 파일의 용량이 적으면 램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용량이 커지면 파일을 사용해요. 파일. 임시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저장하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저장한 위치를 어디 잡았냐면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템프로 잡았어요. 그럼 요 파일이 있어야 될까? 요 폴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있어야 자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라는 폴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업로드 없네요. 업로드 없어요. 그럼 업로드 만들어줘야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만듭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새 폴더 하시고 업로드라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업로드라고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그 밑으로 TEMP라고 만들어주세요. 그 밑으로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들어서 TEMP 엔터 쳐가지고 이 설정된 내용이랑 동일한 폴더를 만들어준다. 즉 왜 여기 용량이 적으면 램을 사용합니다. 메인 메모리 써요. 용량이 적은다면 메인 메모리에 써가지고 그게 이게 1메가인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가 용량이 커지면 이걸 전부 다 메인 메모리로 하게 되면 메인 메모리가 8기가 지금 현재 제 컴퓨터는 8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채우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량이 큰 파일을 올릴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큰 파일을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내가 어디다 저장하자 하면은 그쪽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 폴더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폴더는 있어야 돼요. 용량이 커진 파일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폴더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 폴더 저장 폴더가 지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장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라. 없으면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맥스 사이즈. 저는 이제 맥스 사이즈를 1024 키로고요. 또 1024 하면 메가입니다. 그래서 20메가로 용량 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이제 사용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용된 건데 거기다가 이제 공을하게 더 붙여서 20메가. 그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2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 거기다 10을 더해서 20메가 정도 이렇게 유용량 제한을 줬습니다. 그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더 풀어야 되죠. 아시겠죠? 더 풀어서 사용합니다. 거기다 1024를 더 곱하면 되죠. 근데 곱하기로 하지 않고 이제 계산을 해서 숫자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직접 계산을 하셔서 숫자로 넣어 주셔야 돼요. 됐죠? 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 한 개입니다. 파일 한 개를 됐고요. 리퀘스트 사이즈가 되는데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 요거는 전체에 넘어오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전체에 넘어오는 데이터의 양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20메가 2배, 그래서 40메가로 잡아준 거죠. 아시겠죠? 40메가에 이제 요거는 20메가가 20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41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곱하기 2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사이즈는 여기는 이제 40메가로 잡았다. 40메가 전체 파일 첨부하더라도 40메가 넣으면 얘를 이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메가고요. 40메가가 좀 적은 것 같아. 400메가는 돼야지. 400메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 공하게 더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뭐 이게 기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를 더 곱하셔야 됩니다. 곱하셔서 이제 계산된 결과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 사이즈 뭐 스레스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스레스홀더. 네, 근데 스레스홀더는 초과하면
초과하면 파일로 만드는 이제 용량을 하는데 여기 20메가라고 써놨는데 20메가. 그 요거는 20메가까지는 파일 한 개 올리는 데는 뭐 그냥 상관이 없고 메인 메모리로 그냥 이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게 전체 사이즈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임시 폴더를 사용해라. 이렇게 선한 것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개 해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멀티파트 컨피그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네요. 설정을 해서 저희가 그 이런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form.xml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만드셔야 될 거는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 한 개 집어넣어 줘야 된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웹.xml에다가 웹.xml에 파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웹.xml에 파일 그 업로드 파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도 어떻게 되고 이제 위치는 실행 위치는 어떻게 되고 얘가 메모리 쓸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하신 거죠? 웹.xml. 네, 설정을 해서 넣어 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다 끝났으면 다시 이제 뒤로 가서 웹.xml 위에 뭐가 있지? 이거 찾아보셔야 되죠? 웹.xml 위에 서블리 컨텐츠.xml에다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뭘 설정해야 된다? 로케이션 부분 업로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저희가 업로드 부분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이제 PPT에다 써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 게 있네요. 빈에 보시면 이제 그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파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일 업로드 할 때 얘네들을 이제 써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한다. 요거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세요. 요거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 로케이션 부분만 지금 눈에 보이고 요거를 못 봤는데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복사하셔서 어디라고요? 서블리 컨텍스트.xml입니다. 서블리 컨텍스트.xml에 가시면 지금 없죠 이게 스프링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한 중간 정도에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저장 종료를 시켜준다.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뷰 리졸버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멀티파트 리졸버입니다. 얘는 이제 그 파일 같은 게 올라오면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뭘로 쓸 것인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쓰겠다. 스탠다드 서블리 멀티파트 리졸버를 사용하겠다. 아시겠죠? 사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거를 빈이네. 빈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빈 태그로 만들었다는 무슨 얘기죠? 생성을 한다는 얘기죠. 객체를 생성한다. 요거 빈 태그를 만들었다니 무슨 얘기죠?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을 해야 얘네들이 호출을 당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생성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서블리 컨텍스트 XML이나 컨텍스트 XML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 빈 태그를 만들면 이제 요거를 생성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여기 서블리 컨텐츠 XML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서블리 다시 context.xml에 지금 파일 업로드 처리 설정 설정을 해서 업로드 처리를 할 때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쪽에서는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나중에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멀티파트 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됐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거, 서블리 컨텐츠 XML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업로드 컨트롤러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업로드 JSP에 해당되는 거 한 개 짜시고요. 짜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개매핑에서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거 짜서 얘네들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는 거죠. 보셔가지고 사용을 해 보신다.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업로드 되는 부여 객체를 한 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일이 요거 지금 무시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리턴 타입 스트링만 주기장상 보셨는데 리턴 타입 보이드라는 게 있어요. 보이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이드로 썼을 때는 요 URL 뒤에 나 URL을 요거 쓸 거야. 그럼 요 URL을 쓰셨으면 이제 JSP는 슬래시 뭐 업로드 이렇게 슬래시 뭐 URL로 들어오는 거 업로드 폼이라는 거 뒤에 점 JSP를 찾아가서 할 거야. 이게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러면 그 URL 뒤에 여기 .2 이런 거 안 붙일 때입니다. 안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뒤에 .jsp를 그냥 무조건 붙여서 찾아가게 할 거야가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굳이 스트링을 써가지고 두 번, 세 번 적어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jsp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URL 쓸 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만 딸랑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자, 얘네들이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셨고요. 서버는 리스타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서버는 다시 스타트 시켜서 이제 죽여놨었네요. 이제 여러 가지 고치고 설정도 하고 이제 다운로드도 하고 시키기 때문에 리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오류 없이 잘 돌았고요. 오류 없이 제 거는 오류 없이 잘 돌았어요. 오류가 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이제 테스팅을 하셔야 할 텐데 파일 업로드는 폼 태그 JSP를 만드시면서 그 포스트 방식으로 ENC 타입을 지정해서 파일을 올리시면 되죠. 올려서 만들면 되고 서버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받는 걸 만드시는데 받는 것에 해당되는 건 여기 멀티파트 파일입니다. 여러 개를 받을 때는 대괄호고 대괄호 쓰시면 여러 개를 받습니다. 배열이죠. 아니면 리스트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나 여러 개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폼 태그를 먼저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요거 작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업로드 컨트롤러 임시적으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